네, 그 소복제 정맥 쪽으로 피가 역류를 해서 하지정맥류를 만드는 경우는 대복제 정맥하고 달리 꼭 고려해야 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소복제 정맥 쪽으로 연결되는 종아리 근육 정맥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파악하는 겁니다. 이제 이게 무슨 말씀인지 좀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요. 원래 이제 심부정맥 쪽에서 피가 이렇게 가고 있다가 소복제 정맥 쪽에 판막이 이상이 있으면 그쪽으로 피가 거꾸로 역류를 하게 됩니다. 역류를 하게 돼서 이제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혈관들이 튀어나오는 게 이제 소복제 정맥의 기능 이상으로 생기는 하지정맥류인데요. 이렇게 이제 역류를 하게 될 때 이 심부정맥과 소복제 정맥에 연결되는 부위를 잘 보면 몇 가지 정상적인 변이가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심부정맥이 있고 소복제 정맥이 있으면 이 소복제 정맥 아래쪽에 있는 종아리 근육들에서 심부정맥으로 들어가는 정맥들은 바로 심부정맥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이러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근육 쪽에서 들어가는 정맥은 심부정맥으로 바로 들어가고 소복제 정맥은 이 심부정맥과 따로 이렇게 단독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역류가 이렇게 진행이 될 때 소복제 정맥 쪽으로 역류되는 입구를 결차를 해주고 문제가 있는 정맥을 제거를 해주면 됩니다. 요 윗부분에 있는 정맥은 크게 신경 쓰시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이제 대복제 정맥 쪽으로 올라가는 지아코미니 정맥이나 아니면 분지 정맥이기 때문에 처리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정맥입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지지부라고 써져 있는 종아리 근육 쪽에서 심부정맥으로 들어가는 이 정맥이 심부정맥 쪽으로 바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이 근육 쪽에서 들어가는 정맥이 소복제 정맥을 통해서 심부정맥으로 들어가고 있는 사람이냐, 이거에 따라서 이게 수술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대부분은 이런 케이스인데요, 간혹 사람들에서는 정상적인 변이로 이렇게 그 종아리 근육 쪽에서 들어가는 정맥이 소복제 정맥을 통해서 심부정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흔히 있습니다. 이게 하지정맥류가 없는 상황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전혀 문제가 되질 않는데, 만약에 심부정맥 쪽에서 소복제 정맥으로 피가 역류를 해서 하지정맥류가 만들어지고 있었다면 이 피가 고여 나오는 입구를 반드시 결차를 해주고 이 소복제 정맥을 없애준 다음에 밖에 보이는 하지정맥류를 없애줘야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종아리 근육 쪽에서 들어가는 정맥이 심부정맥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소복제 정맥은 따로 위치를 하고 있다면 거기만 결차를 해준 다음에 이 소복제 정맥을 제거를 해주는 근본 수술을 해주든 아니면 레이저로 찢어서 막아서 없애주든 그렇게 처리를 하고 밖에 보이는 정맥을 없애주면 됩니다. 그럼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문제는 이런 경우입니다. 종아리 근육 쪽에서 심부정맥 쪽으로 바로 들어가질 않고 소복제 정맥 쪽을 통해서 이렇게 피가 심부정맥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소복제 정맥에 판막이 문제가 생겨서 피가 이렇게 계속 역류를 하고 있었다고 그런다면, 만약에 수술을 여기를 고의 결차를 해버리게 되면 이 근육 쪽에서 들어가던 정맥이 심부정맥을 통해서 들어가는 길이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지게 되면 이 정맥 내는 피가 갈 길이 없어지기 때문에 혈전염이 오게 됩니다. 즉 종아리 근육에 있는 정맥에 혈전염이 오게 되고 큰 통증과 함께 근육염도 같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종아리 근육에 있는 정맥들은 또 이렇게 연결되는 우회하는 정맥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근육이 아예 기능을 소실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만은, 근육 안에 있는 정맥 중에 큰 정맥이 갈 곳이 없어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 그것은 분명히 혈전염이 오는 거기 때문에 근육이 다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근육 안에 있는 정맥에 생긴 혈전염으로 인해서 한동안 큰 통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 있어서는 하지정맥류 수술을 할 때 그 고의 결차를 이 심부정맥 가까이서 하면 안 되고요. 이 근육에서 들어간 정맥을 남겨놓고 결차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위쪽 가지는 따로 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되면 역류가 되던 곳이 소복제 정맥 쪽으로는 역류가 되질 않아서 해결이 됩니다만은, 그 역류가 일부 근육 안쪽에 있는 정맥 쪽으로 일부가 역류를 하는 현상이 벌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정맥들은 또 다른
정맥들과 연결이 돼 있어서 다시 심부정맥을 통해서 다시 순환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육 안에 있는 그 정맥들끼리 연결되어 있는 정맥에 의해서 다시 순환이 되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소복제 정맥을 약간 아래쪽에서 결찰을 해주고 수술을 끝내야 됩니다. 절대 재발하면 안 되게 수술하겠다고 해서 너무 위에까지 하다 보면 근육의 정맥을 다치게 해서 혈전염을 만들게 되고 오히려 더 나쁜 회복 결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음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원래 소복제 정맥이 쪽으로 역류를 해서 혈관들이 이렇게 튀어나오고 바깥에 혈관을 만들고 있는 케이스인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보통 소복제 정맥은 이 오금 이게 주름 있는 그 위치에서 심부정맥 쪽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약간 아래쪽에서 이 절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부위가 바로 이제 그 근육 쪽에서 들어가는 정맥 아래쪽에서 결찰했기 때문에 너무 위쪽에서 하지 않고 아래쪽에서 결찰을 한 케이스가 됩니다. 이렇게만 해놔도 깨끗하게 하지정맥류가 제거가 되고 대부분은 재발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완벽하게 재발을 없애겠다고 하는 마음에 너무 깊이까지 수술을 하게 되면 오히려 하고 나서 이쪽 부위에 있는 종아리 근육의 안에 있는 정맥에 혈전염을 만들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소복제 정맥 수술 후에 아주 심한 통증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